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또다시 오랜만에 또 영상 올리네요. 생각보다 직장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유튜브에서 공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매매를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푸드나무 올매도 하고 윙이푸드로 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나무와 윙이푸드 오답노트 내용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답노트가 생각보다 재밌을 겁니다. 이게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그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여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봐볼게요. 일단 우선은 윙이푸드부터 봐봅시다. 윙이푸드는 현재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나스닥에 최초로 입성 예정인 기업입니다. 근본은 또 중국이랑 연관되어져 있고요. 우선 나스닥 상장 이슈로 요즘 이슈되고 있고, 이 모멘텀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한 이유는 이제 푸드나무와 동의를 합니다. 매수할 당시 이유가 총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작 시점이 코로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20 한 이쯤 됐던 것 같네요. 아니다, 2021년이면 하여튼 이 언저리에서 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시점을 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이유라도 매수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첫 번째 매수 이유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유튜브에서도 헬스 채널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건강을 더욱 중시 여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건강식 쪽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앞으로 헬스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매수하는 시점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의 이제 바이블 대응, 인플레이션 대응의 바이블 중 하나가 식품류입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 딱이다 생각을 했고, 닭가슴살 업체를 골랐던 겁니다. 요약하면 또 인플레 대응 업종 선택,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푸드나무의 이제 재무 차트를 또 보시면은 이 당시 때죠. 재무 차트를 보시면은 푸드나무 이제 연으로 보면은 요렇게 실제로 지속적 성장을 해왔던 겁니다. 요약하면 또 지속적 성장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윙이푸드와 푸드나무를 매수한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앞으로 헬스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 인플레 대응 업종으로 딱이다. 세 번째, 지속적 성장세, 이렇게 되겠네요. 매매할 당시에 이 각을 봤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세력 유무까지. 이런 이유로 이제 매매를 결정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틀린 게 2개나 된 겁니다. 첫 번째가 앞으로 헬스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건데 이거는 지금도 맞습니다. 그리고 곧 여름이니 출력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 대응 업종 선택,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인플레 대응 업종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성장주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오르는 건 적게 오르고 떨어지는 건 동일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업종을 잘못 선택을 했네 를 느꼈고, 살아가는데 이제 꼭 필요한 음식으로 갔어야 했고, 닭가슴살은 굳이 비싸게 주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업종은 맞았지만 종목이 틀렸던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틀린 원인은 이전 인플레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던 거고요. 인플레는 식품원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것만 보고, 닭가슴살도 식품업이니 움직이겠지? 세력도 있겠다, 성장세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식품 중에서도 필수 식품주를 사는 게 정답이었는데, 여튼 이래서 두 번째가 틀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 성장세. 사실 두 번째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닭가슴살 업종 자체가 레드오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환경인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가 와도, 닭고기 가격이 올라도, 포장봉지 가격이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 경쟁자보다 싸게 팔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필수 식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플레를 기업이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푸드나무 작년 매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2번, 3번이 틀린 게 크리티컬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왜 빨리 손절 안 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또 세력이 또 존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에 원전 이슈를 야당이 이용할 줄 알았고, 그 이슈로 급등해서 보낼 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당에서는 이 이슈를 이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이 이슈를 이용을 안 했는지. 실제로 얼마든지 원전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는데 국내 어디에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여튼 이래저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왜 현재 이런 상황이 됐는지 흐름이랑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손절가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거죠. 버티면 갈 거 아니까,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 마인드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왜 이렇게 됐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시간이 닳고 있다라는 걸 놓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제가 시간을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이제 또 녹두리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녹두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거 제대로 고치자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푸드나무는 어쩔 수가 없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이제 오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 두 개가 틀렸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른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미푸드를 한번 봐봅시다. 다행히 나스닥 상장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현재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틀린 뷰를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푸드나무는 그렇지만 위미푸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앞으로 헬스 트렌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리지 않았고, 인플레 대응업종 선택, 이 두 번째가 인플레 대응업종을 선택한 건데, 이건 닭고기는 안 먹을 수는 없죠.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왜냐, 단백질 중에 상대적으로 싼 편이니까요. 그리고 그 닭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 돼지고기도 팝니다. 결론적으로는 필수 식품 중에 하나인 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 성장세. 재무 차트를 보면은 아직 매출이 성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력이 있고 요즘 핫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장초에 푸드나무 다 팔고 윙이푸드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좀 잡고 들어갈 생각인데, 손절 라인을 보시면은 이미 그어져 있네요. 여기 다시 그려보면 여기 보면 보이죠? 아까 그것은 1309원이었는데 하여튼 1309원 정도 되고, 여기 0.5% 빠진다고 가정하고 1243원으로 해서 1240원 잡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1240원이 안 올 겁니다. 오면은 자를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내일 매매하고 또 바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하겠습니다. 길었는데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